고은아, 숙제했니? 했어. 아, 숙제했냐고? 했어.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이 확실히 잘못을 해서 잘못된 것을 혼냈더니 아이들이 억울해하면서 서럽게 우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직업상 아이들이 잘못된 점을 계속 이야기해서 납득시켜야 하고 이해시켜서 인정한 후에 행동을 교정해야 하는 최전선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고 보게 되어서 알게 된 것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감정선과 말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혼날 때 말하는 방식을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이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거나 명백히 잘못을 했는데도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 하면은, 억울한 감정이 앞선 아이들은 그 억울한 감정을 풀거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은 이상 더 이상의 엄격한 훈육과 교육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교육은 교육대로 되지 않고 서로 같은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며 감정의 날만 세우면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엄마의 권위가 무너져서 엄마의 말이 계속 통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이와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필승 전략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하실 때 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되려 억울해하는 감정에 말리지 마시고 댁에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회피형입니다. 엄마의 정확하지 못한 상황 파악이라든가 작은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자신의 억울함에만 중점을 둡니다. 또는 다른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세워서 문제 제기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대사로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혼내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두 번 혼낸 게 아니고 같은 잘못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록 쓸 시간이 없었어요. 매주 화요일에 독서록 쓰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건데 얘도 같이 했는데요. 본인도 명확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은 반성하지 않고 전 그냥 웃기만 했어요. 우리가 함께 놀아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다 회피형에 속합니다. 회피형은 자기 잘못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기 때문에 자신이 혼내는 상황을 억울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발달 단계상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인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나이인데 이때는 인간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지만 아직 자신의 감정과 관계된 것을 객관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저학년의 경우 이제 막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기 상황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화가 미숙하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는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맞다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억울한 감정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억울한 거죠. 그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여기서 정리를 안 해주고 애가 명백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으로 아이가 잘못한 일만 계속 말하면서 밀어붙이면 그때부터 더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은폐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덜어는 먼저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실수로 라고 표현하거나 모르고 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나 교육자가 자신의 노력과 고백한 용기를 알아주길 바라면서 자기 입장을 헤아려주길 바라면서 좀 덜 혼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러 학원을 가기 싫어서 늦어놓고는 엄마가 알고 혼내기 시작하면 실수로 늦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실수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초등학생의 경우 성숙한 고학년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스스로 실수를 알아채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실수를 해놓고도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초등학생들을 오래 보다 보니 그들이 쓰는 표현만 들어도 슬픈 예감이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두 유형의 해결책은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사실을 샅샅이 수면으로 들어 올리고 따지고 이해시켜서 그 합리화를 깨줘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엄마가 오늘 하루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혼내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네 행동 습관에 관한 이야기 한 것이다.
독서록을 쓰는 것을 일주일 전부터 예고하고 있고 요일이 정해져 있는 약속인데 일주일 내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생도 잘못했지만 네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잘못한 네 행동에 대한 반성이고 동생의 잘못은 너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엄마인 내가 이야기할 문제이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무리 중 한 사람만 특별히 나빠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 합쳐져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 사람은 크나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별거 아닌 잘못이 아닌 것이다. 오늘 너의 행동은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학원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알람까지 맞춰준 건데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각각 상황에 맞는 상황을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른의 감정만 앞세우거나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대충 띄엄띄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몰입형이 있습니다. 왜 어릴 때일수록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재미있는 것에 빠져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를 한두 명만 키우고 있고 매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의 성향을 일반화하면서 키우기는 매우 힘듭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초점을 맞추어서 혼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유독 친구들과 생활에 푹 빠져서 너무 신나는 아이들을 시기별로 한두 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미에만 푹 빠진 아이들은 요즘 말로 도파민이 폭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흥분해서 친구들을 때린다든가 위험한 장난을 친다든가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특정 시기에 유독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흥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자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종류의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계속하기 때문에 엄마는 계속 혼내야 하고 혼내다 보면은 혼내도 계속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국에는 뉘앙스가 그래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넘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기서 서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또 자꾸 잘못을 하는지도 스스로 알 수 없고 엄마는 자꾸 나만 혼내기만 하고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크게 혼나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꾸지람이 와닿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성은 아직도 저 멀리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무섭게 혼내든 부드럽게 혼내든 어쨌든 한 번에 교정되기가 힘듭니다. 이럴 경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짚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진단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간 잘못들이 반복된 이유가 머릿속에 오직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는 상태라서 다른 것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 할 일까지 놓치는 형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본인의 상태 때문에 친구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려주면은 아이는 그간 자신의 행동을 이제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껍질을 깨는 것을 어른이 알려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원래 자유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행동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왜 억울한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도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억울해하는 이유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오해가 계속 쌓일 것이고 아이 역시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서 소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아이들의 감정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